자, 녹화하면서 한번 보자. 수업 편의상 일단 문단을 한번 쓸게.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까지 있네. 하면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라는 단어를 보았고, 맞지? 3문단을 보았더니 이러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한계가 있단다. 그래, 보완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고, 4문단에 이처럼 하니까 이거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이미 안 읽고 이렇게 얍실하게 먼저 파악이 됐어. 자, 그렇다면 일단 처음부터 한번 보면은, 자, 뭐야? 이 합리적 행위자 모델, 조직 과정 모델. 아, 참네. 말이 어렵네. 자, 특정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방안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우리는 효용이라는 말을 쓰네. 아는 말이네, 이거는. 효용이라는 말은 알지? 원용이랑은 전혀 다른데. 효용은 우리가 흔히 뭐라노? 최소의 인풋 해가지고 최대의 뭐를 얻을 수 있으면은 아웃풋이 나오면은 참 효용이 크다라는 말을 쓰거든. 설마 인풋, 아웃풋 단어 뜻을 모르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방안을 선택했다 이거지. 그래서 그 방안이 바로 인풋이 될 것이고,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 이제 최대화되는 게 바로 효용인데, 이러한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바로 무슨 행위고, 합리적 행위인 건 맞네요. 맞지? 그래서 글이 어렵다 싶을 때는 특히 학교 시험을 만약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수능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방금 여기서 합리적 행위가 나오잖아. 합리적 행위, 뜻이 무언가를 본인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 효용의 뭐다? 최대화 행동이라는 얘기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뭐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녀석이다. 하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합리적 행위와 관련하여 뭐하고 뭘 제시했는데,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는데, 먼저라는 단어로 미루고, 지금 이 글이 이제 뭐다? 비교 대조 패턴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벌써 파악을 했어. 연결어 방면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요렇게 나누고 난 뒤에 글이 한쪽이 포괄적인 합리성이고 한쪽이 제한적인 합리성이네. 이거 둘 다 뭐다? 합리적 행위의 두 개의 관점이야. 둘 다 뭐다? 합리적 행위. 둘 다 뭐다?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이래. 그렇다면은 포괄적 합리성, 우리가 말을 봐서 포괄이라는 것은 다 포함한다는 얘기잖아. 제한이라는 얘기는 뭔가가 제한성이 있다는 얘기고, 자, 포괄적 합리성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자가 분명히 뭐다, 어떤 목적이 있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나아가 행위자는 각 방안에서 초래돼 결과로 나오게 될 모든 결과를 정확히 뭐다 평가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자, 효용을 극대화 이런 것들은 굳이 밑줄 끌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합리적 행동이라고 했을 때는 다 효용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라는 단어가 나왔어. 이러한 경향이, 자, 이번에 행위자의 뭐에 관계없다? 특성에 관계없다지. 언제나 그래서 일관되게 선택 과정에 반영된다. 이런 감정해봤네.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기 지금 뭐가 있다? 자신의 지식과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거지. 한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네요. 행위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인 자신의 처한 상황과, 자, 그래서 이 지식과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바로 보충 설명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든가 선택의 결과 등을 정확하게 인지 못한단다. 자, 요 지식과 인지 능력이 한계에 있다고 했잖아. 요 한계에 대한 보충 설명이 바로 요거지. 자신이 선택하는 방안, 선택의 결과 인지 맞지? 따라서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선택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목적과 관련하여, 자, 목적과 관련해서 봐봐라. 그가 가진 정보와 하는 능력 등, 자, 이번 봐라. 행위자의,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큰 대조점이 나오죠? 요거를 고려한다는 얘기지. 하나는 행위자의 특성을 보지 않고 뭔가 일관되게 목적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라면 이거는 그 행위자가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한계가 있으니까 그 행위자의 특성을 파악하겠다는 얘기네요. 제한적이다 이거네요. 그래서 행위자의 특성에 대해서 자,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소란이네. 그래서 그레임 앨리슨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자, 현재까지 이까지가 도입이었죠. 그죠? 도입으로서 합리적 행위의 두 관점을 설명했고,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을 설명했네요. 하고 난 뒤에 그레임 앨리슨 나오는 부분부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외교 정책 행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뭘 얘기하겠다. 몇 가지 모델을 이제 설명하겠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글의 화제는, 자, 칠판 봅니다. 국제사회에 외교 행위를 했죠. 이 행위는 당연히 뭐겠니? 합리적인 행위였겠지. 무슨 관점에 따라서. 포괄적 관점이든 제한적 관점이든 관점에 따라서 합리적 행위라고 판단했겠죠. 즉 합리적 행위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참 효용이 가장 뭐다? 최대하다라고 판단했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뭐가 있어서 한계라는 게 있어서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보안, 자, 어떤 말 썼노? 보안이제 보안. 이거 중요한 말이다. 보안이라는 얘기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죠. 이걸 보충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얘는 또 뭐다? 조직 과정 모델을 제시했다 이거네. 자, 이렇게 크게 두 개 이제 정리됩니까? 이 문단 앞에서 크게 슬래시 나눠지겠지. B급 나눠지겠지. 맞죠? 이제부터 본문이 시작되는 거야. 1문단의 도입이 끝나고 2문단부터 본문이 시작되겠죠. 너무 빨랐나? 아니지? 요거 1문단 요거는 본인이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세요. 자, 하면서 이제 봐. 이번에도 글을 읽기 전에 우리가 보았더니 2문단, 3문단 또다시 비교 대조 패턴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2문단, 3문단도 똑같이 도표를 하나 만들고, 맞죠? 합리적, 행위적 모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직이란 말이 있었지? 조직 과정 모델이다 이거지. 조직 과정 모델이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 조직 과정 모델.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것을 뭐 한 거다 요거는 보완한 거지. 서로 뭐가 아니고 대립이 아니라.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또. 자,
자, 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뭐를 기초로 포괄적 합리성을 기초로 정책 행위를 설명하네요. 아까 나왔던 단어 뭐 있었습니까? 목적 있었죠. 행위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일관되게, 어머나,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요. 자, 그 세 가지 있었지, 그자? 자,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 행위를 설명한단다. 이 모델은 결정된 정책 행위가 다 뭐에 맞다? 목적에 대해서 가장 뭐다?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정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맞겠지, 이거는? 그 목적을 그래서 목적을 찾아야 되네. 행위자가 왜 그런 방안을 선택했는지 설명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됐지. 왜? 포괄적 합리성을 이해했으면 충분한 거야. 여기서 행위자는, 자, 이제, 행위자는 누구냐지. 행위자는 단일한 의사결정자다. 자, 단일한 의사결정자다. 모든 국가는, 여기서 행위자는 여러 명이 아니고, 국가 하나란다, 그냥. 자, 이렇게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지금 뭐 해놨기 때문에, 지금 비교 대조 패턴으로 지금 그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 모델에서는 행위자인 국가가 정책 행위를 결정한 내나 같은 말 나오죠?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해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 행위가 각각의 목적에서 갖는 효용을 계산한다. 굳이 정리 안 해도 돼요. 다시 보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설명했다니까. 포괄적 합리성과 관련된 우리 단어 3개 나왔잖아. 그 목적 계속 나오고 새로 나온 정보는 못 바뀌었습니까? 단일한 의사결정자라는 얘기지. 국가라는 단일한 의사결정자다. 그 결과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아 그 선택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이다. 자, 이제 봅시다. 이렇게 해서 단일한 의사결정자가 뭐 했습니까? 단일한 의사결정자가 어떤 선택을 했죠. 무슨 선택했습니까? 정책 행위를 했죠. 맞지? 그러니까 되나? 지금 현재 우리는 외교 정책 행위에 대한 얘기야. 외교 정책 행위의 결정자는 분명히 단일한 의사 결정자인 국가일 것이며 그 행위자가 이 정책 행위를 했을 때 선택을 했을 거잖아. 맞지? 어떤 선택을 했겠니? 목적에 따라서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선택했겠지. 왜? 왜 가장 큰 효용이야? 합리적 행위이기 때문에. 합리적 행위라는 것이 효용이 큰 거라 했잖아. 그렇다. 그래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를 추론한 이때 행위자는 언제나 바로 내가 같은 말이죠. 일관된 이란 말 또 나오죠. 일관된 방향으로 경향으로 결정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처한 상황과 목적에 따른 객관적 지식만으로 정책 행위를 일관 있기 때문에 뭐만 가지고 객관만 가지고서도 해석할 수 있다. 잠깐만 여기까지만 읽고 제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제한적이란 말이 있었지? 제한적이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한다 했죠. 그래 방금 제가 읽으면서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만으로 정책 행위를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제한에 따른다면 이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은 객관적 상황이 아닌 거죠. 그지? 뭔가 이게 비교 대조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거야. 그걸 읽어가면서. 읽어볼게 또. 행위자가 처한 위기나 기회는 무엇인지,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방안들의 효용은 또 무엇인지, 그중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머리가 아프죠? 솔직히. 자, 수능과 같은 시험을 치른다면 굳이 이걸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해할 필요가 어떻다라는 단어 몇 개들이 있었죠, 방금. 충분히 문제는 풀릴 겁니다. 풀리고, 방금 또 내 처음 얘기했듯이 내신 과정이기 때문에 좀 비겁하게 꼼꼼히 내잖아. 그지? 그래서 제일 문제 많이 출제할 수 있는 게 일치, 불일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6번 같은 경우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문제를 선지 4개는 맞는 거죠. 이 중에서 한 2개, 3개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맞죠? 나머지 한 2개 정도만 문제를 약간 변형해 줄 때만 아주 좋은 문제가 되죠.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또 어떻게 고치면 됩니까? 적절한 것으로 고치면 되죠. 그런데 적절한 것 문제를 냈을 때 선생님은 조금 고통스럽죠. 왜? 적절하지 않은 것을 4개나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다면 그 4개 만드는 방식은 쉽잖아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있는 말들을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직과정 모델이라고 설명하면 되지 그냥. 이해하셨죠? 그래서 잘 찾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시험기간, 내신 시험기간에 솔직히 지문을 안 읽고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맞지? 그렇다면 좀 이렇게 정리하고 암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합리적 행위자는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했다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단일한 의사결정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 갈게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포괄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에 벗어나는 외교사래. 분명히 저거는 뭐도 아닌데 목적에 맞는 것도 아닌 건데 왜 저랬을까? 그런 거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단다. 그래서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 과정 모델을 제시했단다. 자, 이번에 방금 힘줄이거든요. 조직이라는 말을 힘줄이죠. 조직? 이 모델은 자, 보세요. 정책 행위가 뭐로만 된다? 제한적 정보만으로도 결정된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 지금 자, 이거는 지금 제한적 합리성 봐봐라. 쌤 뒤에 쓰는 거 의로도지 결정된다지. 2개가 대립이 아니라 2개가 대립이라면은 이쪽에는 제한적 합리성으로 결정된다 해야 되는데 포괄적 합리성으로도 결정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포괄적 합리성에서 설명 안 되는 사례가 있을 때 있거든. 그거는 뭐다? 제한적 정보만으로도 어떻게 결정되기 때문에 나옵니다. 정책행위 목적보다는 요거는 이제 서로 반대되지. 목적보다는 그 정책행위가 어떻게라는 뭐에 주목하는 요거는 과정이라고 하면 되겠지. 과정에 주목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목적이 아니라 과연 저게 어떻게 결정되었을까? 이 모델에서 행위자는 독자적인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로서 자 이번에는 여러 조직의 연합체랍니다. 이 차이점이죠 지금.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걸 봐야 된다.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 이번에는 여러 조직의 연합체로서의 국가란다. 정책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이 아닌 자 이거는 봐라 선택이라고 했지. 자, 선택 앞에 좀 더 넣어주면 의도적이란 말로 좀 되겠지 여기는. 의도적 선택이 아닌 미리 뭐다. 자 요거 반대 이제 규정된 뭐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조직들이 수행한 결과가 모여 이루어진 뭐다 이거는 하나의 기계적인 산출물이다. 하나의 결과물이란 얘기야. 의도적으로 선택된 목적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산출된 것이다. 각 조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체적인 표준 운영 절차인 SOP, 즉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어려운데 그냥 우리 시험을 하자 그냥 매뉴얼 정도.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체적인 표준 운영 절차가 있다는 얘기야.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야. 그냥. 자, 거기에 따라서 작동하는데 국가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직의 모든 활동을 국가의 의도에 맞게 완전히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없다. 이것도 이해됐죠? 너무 규모가 결과적으로 국가는 조직이 SOP에 따라 처리한 제한된 정보만으로 정책행위 자 그래서 이게 규정된 절차
주인들 절차와 같은 말이 뭡니까? SOP였지. 그지? 이 매뉴얼에 따라서 그냥 산출되는 기계적인 산출물이란다. 그 다음 갑니다. 이 모델은 제한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다고 할 것이다. 이미 이거는 정리한 거다. 또한 조직은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매우 꺼리기 때문에 이 조직은 뭐를 꺼린다? 불확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거 안 좋아하네. 위험한 거 잘 안 하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나 긴박성에 따른 새로운 해결책을 끄집어내는 것보다도 일상적인 매뉴얼에 의존해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 새로운 거 잘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새로운 거 잘 안 하려고 이 정도 되면 되겠지.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조직과정 모델은 조직이 최적의 방안을 찾기보다 이 매뉴얼에 맞는 그만하면 막 됐습니다. 막 그냥 응? 그런 방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조직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 가질 수 있는 더 큰 효용이 무시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는 설명하기 힘든 그러긴 하지만 어쨌거나 설명할 수 있단다 이거지. 그래서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적 사례를 설명할. 이게 바로 포괄적 합리성, 이게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한계였거든. 이제 마지막 결론. 이처럼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가정 모델은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행위. 이 정책 행위는 합리적 행위였지. 둘 다 뭐다고 효용성이 높다라고 봤을 거 아니가.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다른 분석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때 두 모델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 사건을 다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의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글은 봅시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그래서 16번부터 보면은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지. 노유형입니다. 대체로 못 찾아야 된다. 틀린 거 찾아라 했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지닌 한계와 관련하여 여기까지 슬래시합니다. 책 보지 마시고 글 보지 마시고 한계가 뭐였지? 몇몇 외교 사례들이 안 될 때 있다 했지. 그래서 합리적인 그 의사 선택 과정으로서는 설명 안 되는 게 있다 해서 그래서 맞죠 여보 맞죠?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의 모델의 특징을 이까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뭐와 관련해서 합리성에 기반해서 했고 조직 과정 모델 특징은 제한성에 기준해서 했잖아. 사이먼이 누구였지? 제일 앞에 나온 사람 아니었나? 맞네요. 하버트 사이먼. 사이먼이 제시한 합리성과 관련지어. 그러니까 사이먼이 제시한 합리성이 바로 두 개 있었죠. 그래서 A하고 B가 있다면 요게 A였고 요게 B였다. 맞네요. 이것도.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의 정책 행위 분석 단계를 정책 행위 분석 단계를 구체적 사례 볼까요? 답은 벌써 나오네요. 3번이네. 왜 3번이냐면은 일단 확실한 것은 뭐가 없고요? 사례 없을 거요. 그냥 미쳤습니다. 사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행위, 정책행위 분석 단계를 첫째 어떻게 하고 둘째 어떻게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또 사례 없었어요. 제가. 자, 그 다음에 4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과정 모델에서 외교정책 서로 뭐 했다? 비교한 거 맞고요. 국가의 성격 아까 뭐였습니까? 기억나죠? A는 뭐였고? 단일. 맞지? A는 단일이었고 B는 뭐였습니까? 그렇지 연합이요. 머릿속에 있죠? 됐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하죠?
가가 뭔가 볼까요? 동그라미 가가 마지막에 있네요.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에 대해서 적절한 거 찾습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까지 슬래시 요거 전부 다 합리적이고 다 같네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규정된 절차 이거 아까 뭐더라 이거 매뉴얼 땡이네. 맞지? 야 쉬워 이제 쉬워. 자 뭔가 거꾸로 되었네 그죠? 거꾸로도 아니네. 그죠? 이게 틀렸죠. 2번 갑시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그죠? 쉽게 보입니다 지금. 이거는 거꾸로 되었네 그죠? 단일체가 뭐였고 합리적이었고 조직이 연합체였죠? 선지 3번 합리적 행위적 행위는 정책 행위를 좋죠. 목적에 따른 행위적 의도적 선택 좋죠. 조직까지 조직의 수행 정답이네 이거. 너무 쉬워요 그죠? 다 읽었습니다. 우리는 비교 대조 패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확실하면 됩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국가가 효용을 계산해 정책을 결정한다고 보지만 이런 말 이상하죠? 그지? 5번 볼까요? 5번 어디가 틀렸을 것 같아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객관이란 말 좋아 안 좋아? 맞지? 있었다 객관. 조직과정 모델은 불확실을 좋아한다 했나 싫어한다 했나? 그렇지 정답. 이거 틀렸죠. 불확실한 거 싫고 그냥 그래서 새로운 방안 같은 거 안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8번 가겠습니다. 안 되나? 18번 디어그라마 포괄 글씨가 이상하네 지금 포괄이고 여기 지금 제한이었지 이상합니다 지금. 자 적절한 거 찾습니다. 1번은 어떤 말입니까? 돌았다라고 생각됩니까? 어떤 말이 이상하죠? 이런 말이 왜 나오노? 그지? 이것도 왜 나오노?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뭐가 이상합니까, 이거는? 아니면은, 됐어요? 됐나? 목적 나오니까, 맞나? 자, 볼게요. 행위자가 어떤 방안을 선택할 때, 자신이 달성하는 목적은 기업 입장과 니은 입장이 달랐지. 맞지? 그렇지만은, 이 기업 입장이나 니은 입장이나 전부 다 무슨 겁니까?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따라서 뭐가 틀렸다? 달리가 틀렸죠. 둘 다 각각 다르지만, 맞지? 둘 다 합리적인 겁니다. 3번은요, 맞아요, 틀려요. 행위자, 인지자, 그지? 이거 제한이죠? 요래되죠, 요거는. 4번 갈까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예죠? 5번은요, 답이겠네, 이제. 5번 맞는 거 맞죠? 행위자의 특색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19번 읽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A국과 B국은 군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인적 국가랍니다. 먼저 A국 얘기 갈게요. A국은 B국보다 약한 군사력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정책 행위를 했습니까? 국경 근처에 군대를 배치했네요. B국 갑시다. B국은 군대 배치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북한이 만약 미사일을 쏘았다 합시다. 뭐 까짓 거. 그래서 개무시했다는 얘기죠. 이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결국 B국은 A국의 상황을 모른 채 자, 그러니까 이 B국의 정보 조직은 제한적인 판단을 했던 거 맞죠?
결국 B국은 A국의 상황을 모른 채 A국에 대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결국 뭐 했다? 평화협정 체결을 했답니다. 자, A국가 B국은 독립국가이며 랄랄랄랄라. 자, 갑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리적 행위자 모델 관점입니다. 1번과 2번과 3번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인데 A국의 목적을 합리적 행위자입니다. 군사력 증강이다라고 만약에 분석했다면 그 행위가 군대 추가 배치로 나왔지. 그것이 가장 뭐다? 효용이 크다라고 판단했겠죠. 1번 맞죠, 이거? 이해하시겠지? 그 다음에 B국의 정책 행위를 분석한답니다, 이제. B국의 정보 조직이 파악한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은 과정에 주목해야겠고, 이거 맞아, 이상해. 뭔가 느낌이 쎄하죠? 어떤 말이 확 쎄해요? 이걸 왜 하지? 과정. 기억납니까? 어떻게? 목적에 주목하지 않고 어떻게 주목하는 게 바로 뭐라 했노? 제한적이라 했잖아. 쎄하잖아, 이거 지금. 선지 3번 갑시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이 국가 안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 아니라 분석했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은 왜 이거를 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맞죠? 맞네요.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 갑시다. 조직과정 모델 관점에서 A국의 정책 행위를 분석한다면 어떻게 됐나?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과정. 넘어가면 되겠죠?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뭐뭐에 기반을 두다라는 얘기죠. 뭐뭐에 기반을 두다. 뭐뭐에 기준을 두다. 정답 1번이네요.